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 연금 전문가 모셨습니다.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연금 중에서도 네. 이 연금 찾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게 요새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맞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주제를 연금 인출의 여러 가지 방법과 장단점 이렇게 네네. 정했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뭐 우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뭐 계속 이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맞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 우선 이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언제부터 좀 인출할 수 있는지 네네.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죠. 그렇죠. 예.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이제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게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고 나이가 딱 정해져 있죠. 맞아요. 예. 만약에 이제 원할 경우에는 미리 5년까지 땡겨 받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늦게 예. 할 수도 있어요. 음. 있고 근데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은 이제 55세 이후부터 연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더 면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연금 인출할 수 있는 요건이 네. 10년 이상 가입 기간에다가 55세 이후부터 그다음에 연금 지급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해당되면은 이제 연금을 인출할 찾을 수 있습니다.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과거에 막 일시금으로 다들 받아가고 그랬는데 최근에 네. 연금으로 받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때요? 네, 최근 추세를 보면은 네. 이 연금으로 받으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데이터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연금보다는 일시금으로 찾아가시는 네.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21년 말 기준으로 네. 이 계좌수 기준으로 보면은 연금 수령 비율은 한 4.3%에 엄청 적네요. 네, 예.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한 34% 정도가 금액 기준으로 보면 맞네요. 예, 수령하고 또. 있습니다. 예. 예, 뭐 일시금으로 받는 비중이 아직까지 많은 거는 중간에 중도 인출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상 55세가 되니까 적립된 금액이 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이제 적립금이 계속 쌓여가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연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약간 궁금한 게 네네. 일부는 이제 일시금을 받고 네네. 일부는 연금으로 받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런 네. 경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퇴직금 받으시면서 네. 일부는 뭐 빚을 갚으시고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생활비로 활용하시려다 네. 보니까 그런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IRP 우리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네. 좀 다소 제약이 있긴 합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약을 두는 이유는 네. 목돈으로 찾아가기보다는 이제 연금으로 받아가는 퇴직연금 것들을 연금으로 받아라. 네네 예. 그렇게 이제 권유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연금 개시할 때 한 번에 한해서는 실제 이제 일부 목돈으로 하고 네. 일부는 연금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번. 할 수 있어요. 네네. 예. 다만 이제 이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금액이 좀 한도가 있는데 제약이 있는데 이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연금 수령 한도가 있어가지고 연금 수령 한도보다 넘으면은 초과하게 되면은 세금을 좀 더 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목돈을 찾을 때는 낮은 세율로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예. 있습니다. 예. 이 연금 수령 한도를 두는 이유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길게 나누어서 받으라는 의미에서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할 때 이 연금 수령 연차라는 걸 계산합니다. 연차 보통 이제 이거 뭐냐면 연금에 내가 이제 퇴직금을 받았을 때 이 계좌 평가액에다가 그걸 나누기 뭐 10일 보통 10년 이상 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약간 10일 그랬죠. 빼기 예. 연금 수령 연차에다가 곱하기 120%를 해요. 공식이 좀 복잡하긴 하는데 어쨌든 10년 이상 나눠서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네.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는데 수령 연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이제 내가 수령 연차가 55세가 됐다. 근데 이 수령 연차를 계산할 때는 55세가 되고 연금 수령으로 개시할 수 있는 그때부터 1년으로 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은 내가 55세 이후부터 이게 점점 늦게 갈수록 한꺼번에 목돈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55세 때는 1년 차밖에 안 되니까 이제 거의 뭐 10일에다가 1을 빼서 10분의 1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 네, 안 되지만 연차를 내가 뭐 55세 아니고 60세부터 찾는다. 그러면은 뭐 그 55세부터 5년 차이니까 예, 그러면 그만큼 이제 목돈으로 찾을 수 있는 수령 한도가 많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뒤로 찾아갈수록 목돈으로 일부 찾더라도 목돈을 찾을 수 있는 게 세금에 대한 뭐 이게 뭐 세금이 많아지는 거 없이 좀 많이 찾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하는 건
늦게 찾을수록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연금으로 받을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연금으로 받을 때 고려할 점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금 인출할 때는 퇴직연금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이걸 다 모두 놓고 고려해야 되는데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할 때까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장점이 있고 퇴직연금은 이게 상품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인출할 때 퇴직연금은 이제 퇴직할 때 이제 목돈으로 받고 그거를 이제 연금으로 나눠서 받도록 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네.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상품마다 예, 상품마다 내가 연금으로 인출하는 전략이 다 다릅니다. 보험 있고 그다음에 펀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은퇴 이후에는 은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기적으로 현금 흐름 수입이 없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네. 그런 점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인출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사망하기 전까지 이 연금이 끝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네, 중요하고. 근데 반면에 또 자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또 나는 준비가 뭐 어떤 충분하고 뭐 위험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게 네. 오히려 이제 또 뭐 내가 생활비에 대한 불안감,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돈을 뭐 이렇게 평화롭게 쓰지 못하고 편리하게 쓰지 못하고 오히려 아껴 쓰다가 나중에 또 너무 많이 남게 되면은 특별히 뭐 내가 상속을 하거나 증여하겠다는 목적이 없는 한은 남는 것도 사실은 그 성공한 인출 전략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목표한 대로 쭉 인출을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좀 도달하지 못하면 그게 다 문제다. 앞뒤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많은 것도 문제고 적은 것도 문제고. 맞습니다. 예. 또 뭐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 우리가 보험사에서 뭐 직신항연금 같은 상품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내가 목돈이 있으면은 목돈 한꺼번에 가입하면은 그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사망할 때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장수 위험,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 이제 유동성이라는 내가 막 갑자기 뭐 살다가 이제 은퇴 이후에도 갑자기 현금이 갑자기 네.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갑자기 유동성이 뭐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맞아요. 예. 네. 예. 그런 유동성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예. 없는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뭐 안정적인 금리 상품에다가 내가 인출을 전략을 했는데 예. 그럴 경우에 또 하나 이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게 이 물가. 음. 예, 최근에 보시면 물가 많이 오르면은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위험을 또 대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자신에 맞는 이제 인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인출 전략들이 있는지 네네네. 이게 이제 궁금해지네요.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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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출 전략이 이제 네. 크게 이제 인출량 내가 이제 적립금 전체 이제 목돈을 두고선 그 중에서 이제 뭐 100만 원씩 찾을지 200만 원 찾을지 이제 인출량이랑 이제 인출율 예. 그 중에 뭐 5% 찾을지 4% 찾을지 비율로 찾을지 비율로 볼지. 네, 그렇게 하는 예. 전략하고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초기에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초기에는 이제 뭐 좀 활발하게 네. 뭐 그동안 또 경제 못 활동을 갔던-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아니면 이제 여행도 가고 뭐 그렇게 또 하셔야 되니까 초기에 또 인출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예. 초기에 인출을 많이 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나중에 그 병원비를 대비해 가지고 나중에 인출을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신연금 상품 아까 네. 직신항연금 상품 같은 것들 네. 활용하는 전략 이게 세 가지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은 인출량하고 인출률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아마도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 네. 4% 룰입니다. 4% 룰. 네, 맞습니다. 전체 자기 있는 돈의 4%씩 매년 맞습니다. 찾아서 쓴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초기에 내가 뭐 만약에 이제 1억이 있다. 그럼 네. 1억에 4% 400만 원씩 이렇게 쭉 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4% 룰이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4%씩 꾸준히 찾으면은 최소 30년 동안은 뭐 고갈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이거는 뭐 내가 정기예금에다 놔두고선 4% 찾으면은 그게 아니라 또 역시 운용도 그 이제 운용을 해야지 포트폴리오 그 정도 운용을 해야 나오겠죠, 됩니다. 수익률이. 네네. 예. 근데 이제 양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억에 4%면 400만 원씩 해가지고 400만 원씩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400만 원 찾으면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서 조금씩 금액을 늘리는 거죠. 근데 양이 이제 확정됐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양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이 4%의 아까 양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된 4% 룰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남은 거, 그러니까 이번 달에 4%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다음 달 되면 또 남은 금액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 남은 줄어든 금액의 4%를 찾는 거죠. 네네. 이런 식으로 일정한 게 아니라 네네. 전년 대비해서 그때마다 4%씩 이제 조정해가는 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훨씬 더 파산이율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수익률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4%를 꾸준하게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플로우 앤 실링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바닥하고 천장, 이런 것들인데 플로우가 바닥이고 실링이 이제 천장. 맞습니다. 플로우 앤 실링 전략. 그 사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 룰로 하는데 투자 성과에 따라서 뭐 투자 성과가 좀 좋을 때는 뭐 20% 한도에서 좀 더 많이 찾아가고 많이 찾고 투자 성과가 안 좋을 때는 적게 찾고 20% 적게 찾고 이런 식으로 조정해가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또 하나는 있을까요? 그게? 인출량하고 인출률을 이제 복합적으로 하는 거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디시전 룰수 전략. 어떻게 보면 이제 룰을 정한다는 거겠죠. 또 하나는 이제 세이프 리셋 전략이에요. 세이프 리셋 전략인데 디시전 룰수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초기 자산에서 일정률을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 그 양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그 전년도 율에서 일정한 율을 넘지 않도록 우리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일정 뭐 10만 원씩 찾아갔는데 처음에 100만 원은 10%지만 그 다음 연도 그 100만 원에서 10만 원 찾아가는 거는 90만 원에서 10만 원 찾아가니까 율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율을 이제 일정한 율로 또 조정을 하는 거죠. 양과 율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 리셋 전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안전하게 리셋하는 거죠. 5년 단위로 계속 이제 인출률을 좀 바꿔가면서 한다. 맞아요. 5년 단위로 인출률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5년 단위로 율을 조정하고 그다음 5년 내에서는 일정한 양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세이프 리셋 전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런 전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소개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얘기하실 때 또 처음에 많이 찾는 전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떤 걸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긴 하겠지만 초기에 좀 이제 뭐 활발하게 뭐 취미나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많이 찾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그레시브 전략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어그레시브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누적했던 자산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장기적으로 노후 대비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하나는 초기에 많이 찾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나눠서 그렇게 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이프 리셋 아까 5년마다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는 후기에 나중에 이제 뭐 의료비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 인출의 전략을 찾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종신연금 아까 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종신연금 상품은 대표적인 게 신한연금 상품 같은 경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현금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사망하기 전에 은퇴 자산이 이제 고갈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활용하는데 이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프 애뉴어티 하고 그다음에 딜레이드 애뉴어티. 우리말로 하면 애뉴어티라고 하는 게 연금화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돈을 연금화한다. 근데 하프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절반인 거죠. 그래서 절반은 연금화하고 절반은 내가 운용을 하면서 활용하는 거 이런 전략인 거죠. 왜냐하면 즉신한 연금을 할 경우에 물가 상승률 위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반은 운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다. 그래서 하프 애뉴어티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딜레이드 애뉴어티는 좀 나중에 이제 딜레이드 나중에 미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금화를 미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어떻게 뭐 퍼센티지가 딱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85% 정도는 85세까지 나눠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15%는 85세부터 직신상연금에 그때 가서 직신상연금에 가입해가지고 연금화한다. 이런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되게 다양한 이제 연금 인출 전략들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전문적인 내용도 많았는데 일단 자기한테 맞는 인출 전략을 좀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5개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노후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내가 노후에
어떻게 생활할지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퇴 생활비를 네. 초기에 좀 많이 쓰고 나중에는 적게 쓰겠다 네. 뭐 이렇게 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초기에는 좀 적게 쓰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의료비나 이런 걸 대비하겠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꾸준하게 네. 그냥 월 일정하게 뭐 200만 원씩 쓰겠다. 꾸준하게 그냥 일정하게 예. 쓰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야겠죠. 일단 정해야 된다. 네, 네. 정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출 전략에서 또 가장 중요한 큰 기둥은 네. 아무래도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요. 네네. 예. 그래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정해진 나이부터 이제 개시가 되긴 하지만 미리 조기연금이라고 해서 네. 5년까지 그 미리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연기연금이라 해서 늦춰받을 수도 늦춰받을 있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결정을 하셔야겠죠. 또 거기서 좀 여유가 있다면 뭐 네. 연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받을 수도 있고 국민연금 활용법은 두 번째는 국민연금 정해야 활용하는 됩니다.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다. 네네. 예. 근데 세 번째는 네. 그동안 이제 사적연금, 국민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네. 되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뭐 많이 활용하는 법이 이제 네. 은퇴 연금 포탈, 금감원에서 국민연금도 있고, 네, 맞아요. 금감원도 있고, 뭐 네, 맞아요. 이렇죠. 네, 예. 금융연금도 있고 금감원도 예. 두 군데 다 가서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이제 숨어져 있는 내 연금 자산 어느 정도인지를 다 네.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그런 이제 은퇴 자산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퇴직하는 시점이랑 예. 국민연금을 받는 이제 시점이랑 차이가 또 제일 많은 경우가 이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네. 네, 뭐 보통 뭐 요즘에 아무래도 퇴직이 좀 빨라지다 보니까 네.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뭐 네. 짧게는 간격이 뭐 네. 5년, 10년 이렇게 나요. 예. 맞습니다. 예. 짧게는 뭐 5년, 길게는 뭐 이렇게 10년 차이 나기도 하는데 네. 빨리 퇴직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때 소득 절벽이 발생해서 좀 어려운 경우를 생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퇴직연금이나 아니면은 개인연금을 활용해서 뭐 우리 가교연금이라고 그 퇴직 절벽 소득 절벽 사이를 이제 연결한다고 해서 가교연금이라는데 네. 이제 그렇게 활용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은퇴 자산의 구체적 활용도를 정하는 단계이고요. 네. 예,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이렇게 내가 인출 전략을 해서 이제 운용을 하는데 딱 짜놨어요, 이제. 네. 근데 중간에 또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뭐 갑자기 목돈 쓸 일이 생긴다거나 네. 혹은 뭐 이사를 하게 됐다거나 네. 이사를 해가지고 뭐 갑자기 여유자금 생겼다거나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네. 때 다시 인출 전략을 다시 바꾸거나 아니면 점검하는 거? 예. 인출률을 다시 조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하는 그런 단계로 5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프다 그러면 전문가를 좀 찾아가서 좀 네.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거. 사실 예.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는 게 맞고요.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예.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아시고 이런 전략으로 짜주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서 네.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민주영 신영증권 이사 모시고 연금 인출의 여러 가지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출 전략에 뭐 정답은 없고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짜시는 게 사실은 좋은 인출 전략을 짜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민주영 이사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